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 이제 금융전쟁으로 해외 자금 탈 중국, 중국 자금 탈 미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미국 무역전쟁, 이제 금융전쟁으로 해외 자금 탈 중국, 중국 자금 탈 미국,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상품 교역을 넘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다는 배경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이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자본의 유턴, 세 번째로는 미국 주식시장의 중국 업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탈월가의 영향과 다섯 번째는 미국 대출 금리의 추락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중국 기업의 주가입니다.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한 달 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 바이두는 32.6%, 징동닷컴 같은 경우 이건 대표적인 인터넷 매출업체죠. 이게 11.3%, 판도어는 마이너스 17.2%, 네지지는 마이너스 12.1%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오르지 않고 다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 4, 5월 두 달간 중국 자본시장에서 120억 달러, 약 14억 원의 규모의 해외 자본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2014년 중국이 홍콩을 통해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후광통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의 외국 자본 이탈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후광통에 대해서 나왔는데 후광통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후광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광통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중국 유망 기업 주식을 국내외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후광통이고요. 상해를 의미하는 후와 홍콩을 의미하는 강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거래 통화는 위안화, 달러가 아닙니다. 거래의 한도는 개별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아닌 후광통으로 상해에 투자하는 전체 금액의 한도를 의미해서 총 투자 한도가 3천억 위안이 되는 거고요. 일일 거래 한도는 130억 위안. 거래가 위안화로 되기 때문에 환손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후광통의 본래 목적은 외국인 자금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후광통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광통을 통해서 2014년부터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외국인의 바이 차이나 추세가 균열을 일으켜서 셀 차이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때도 무역전쟁이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550억 달러, 약 65조가 후광통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을 알아볼 것은 중국 자본의 유턴입니다.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이거 유명하죠? SMIC가 며칠 전에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올려드리려다가 그렇게 큰 하나의 단독 이슈로 뽑기에는 너무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올 하반기 홍콩 증시로 재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 자본이 유턴을 할 생각이고 이번에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재상장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상장을 폐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업체 현황에 대해서 아까 그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업체의 주가가 5월 한 달간 20%에서 30% 하락,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278조 규모의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중국 기업 주가 다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주가 하락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한국시보에 의하면 미국이 화웨이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불안감이 고조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팔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자본시장을 탈출한 현상이 그래서 이어질 조짐이 있다라고. 벌써 SMIC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217개, 시총으로는 1조 달러, 약 1172조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기업들의 탈월가를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월가를 일으키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악재라는 평가가 좀 많거든요.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막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 월가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월가는 자본을 흡수해주는 중국 기업과의 인연을 끊기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성윤태라는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역전쟁이 실물 경제에서 금융시장으로 넘어오면 그 확산 속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를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금융시장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돈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을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건을 산다는 것은 물건을 그 당시 한 나라만 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한꺼번에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산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을 본다면 미중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이 영향을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미중보다는 한국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미국 주택대출 금리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 때문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프레디맥에 의하면 4.06%에서 3.99%로 그리고 이것이 16개월 만에 최저. 또한 채권 시장의 확대와 미국 환율의 급락이 또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정수익의 자산의 선호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출금리 하락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대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역 분쟁으로 주택시장 매물 공급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잠재적 주택 구입자들이 매입을 미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럼으로써 미국 무역전쟁이 단순히 이제 실물 경제가 아니라 금융 경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확산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중국의 돌줄이 좀 말라서 미국 국채를 팔아야 중국이 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상이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심이고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